여러분 안녕하세요. 192가입니다. 지금 6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요. 자, 해가 안 보이고 캄캄합니다. 다른 날 같으면 이제 지금쯤 라이트 켜고 이제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비가 왔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을 하는데 이제 비가 와서 낮에 정도밖에 일을 멈추고 오후에는 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이제 밤에 비 오다 보니까 일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녹음하는 거를 이른 아침 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제 계속 전편에 이어서 원원적 미생물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자생 포집 그 다음에 접종 원원적 미생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기본 교육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장류, 농업, 사람, 가축, 원원적 미생물 세 가지 사용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원적 미생물 쓴다 아니면 종균, 원종 뭐 그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농업이라든가 장류 어떤 그쪽에 보시면 이제 미생물만 하지 이렇게 나누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방법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원적으로 나눠야기도 하지만 사용 방법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했을 때 뭐냐면 이제 나중에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시키라는데 이제 절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기본 과학 하듯이 기본적인 용어와 지식은 기술의 발전의 원동력이거든요. 지식이 없고 글자가 안 되면요. 발전은 어쨌든 한계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록하고 발전시키는데 어쨌든 지식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원적 미생물 사용 세 가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미생물 원원적 미생물 어떻게 쓸 건가? 그러면 이제 기본이 틀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생 원원적 미생물 사용, 포집 원원적 미생물 사용, 접종 원원적 미생물 사용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고 거기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기술력을 계속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계속 확장시킨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생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원원종과 원종과 종균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원종 미생물도 이렇게 세 가지로 또 확장된 거거든요. 앞으로도 어떻게 확장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지식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생 원원적 미생물 사용 방법 이거는 뭐 계속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원원적 미생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멀칭하지 않습니까? 뭐 갈색 유기물 아니면 뭐 녹갈색 아니면 이제 녹색 유기물 같은 이런 멀칭한 다음에 그러면 미생물 서식 환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유기물 배경으로 해서 서식 영양이죠. 그걸 삼아서 이제 미생물이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동생물이 오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토양의 먹이 사슬이 되겠죠. 먹이 규물이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자생 원원적 미생 활용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우리가 멀칭한다 그러면 이제 토양에 노출됐을 때는 어쨌든 미생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핍되지 않습니까? 뭐 있긴 있겠습니다. 아주 뭐 토양 한 스푼에 얼마 있다 하지만은 이제 토양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우리가 이제 숲속에 가면 낙엽이 되듯이요. 그래서 원원적 미생물 자생 서식하는 농업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축입니다. 가축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방목했을 때 야생에 있는 풀을 통해서 이제 닭이라든가 가축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자생 원원적 미생물 사용 방법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풀을 준다. 풀에도 이제 원원적 미생물이 붙어 있으니까요. 어떤 모든 그 뭐 식물의 뭐 뿌리까지도 다 미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자생 원원적 미생물 사용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유튜브 하는 거는 이제 뭡니까? 누구한테 하시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는 공개하는 거죠. 정보를 공유하자는 거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뭐 틀렸다 맞았다 하는데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 방식으로 하고 저는 이제 저 방식을 이제 공개하는 것 뿐이니까요. 맞으면 쓰시고 아니면 틀리다 하면 버리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원원적 미생물 사용 방법입니다. 자, 농업에서는 포집을 어떻게 했냐? 저는 이제 퇴비할 때 만들 때 합니다. 보면 이제 유기물 상태 처음 우리가
퇴비 만들 때 원재료 넣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축산 분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볏짚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풀을 그게 이제 반류가 안 된 상태, 쉽게 말해서 분해가 안 된 상태, 원 상태 그대로 있는 그러면서 자연에는 원원적 미생물 포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게 이제 앞서 소개했습니다. 숙성 탭입니다. 보시면 이제 유기물 상태가 그대로 있죠. 우리가 아까 멀칭하듯이 형태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면 이제 토양에 가서 토양에 있는 미생물 동생물의 그 서식 환경이 되면서 영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확장이 되니까요. 미생물들 뭐 서식 환경 그물이 형성되고 먹이사슬이 형성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원원종 미생물 이제 숙성 퇴비로 만드는 그러면 이제 원원종 미생물 포집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장류업계 아니면 김치업계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음식에서는 이제 김치에 뭐 미생물 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포집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포집이라 저는 이제 해석하고 싶은데요. 뭐 각기 다르게 이제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생 원원적 미생물을 포집한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 다음에 청국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기다 볏짚을 넣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아니면 최근에 보면 이제 백균 같은 걸 넣어가지고 청국장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종이 되겠죠. 그것도 청국장이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콩을 삶아서 그대로 노출되면 공기 중에 있는 이제 콩을 이제 영양으로 삼는 미생물이 퍼지거든요. 그 서식이 되는 거죠. 이것 또한 포집에 되는 청국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치와 청국장 아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백균 넣는 거는 이제 종균의 종균이죠. 낫또도 마찬가지고요. 낫또와 우리 전통종의 청국장 차이는 바로 종균과 그 다음에 원원종의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집과 아니면 이제 접종 이 두 가지 차이겠죠. 이런 것들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축에는 포집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는 이제 앞서 제가 이제 그 쌀게 사료 가축 편에서 이제 자세히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료 만드는 과정 우리가 보통적으로 미생물 넣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김치와 같이 이제 이런 상태 만들어서 자연인 미생물 원원종을 포집하는 거죠. 그래서 쌀게 사료 같은 아니면 이제 흑사료 만들 때 제가 초창기에는 이제 미생물 넣으라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는 그럴 굳이 필요 없더라. 그래서 흑사료 만들 때 흙에 거기에다가 이제 영양이 되는 이제 먹이채죠. 같이 넣어서 하면은요 원원종 미생이 포집되거든요. 그래서 흑사료 이렇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축 사육에 저는 이제 미생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합니다만은 포집대가 뭐 배양 종류 같은 거 넣는다는 거 아니면 이제 뭐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이제 김치와 같이 청국장 같이 전통이죠. 이렇게 포집해서 가축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미생물 안 써도 강력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접종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원종 미생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세 번째 저 방법인데요. 제가 쓰는 건 이제 농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토양이 이제 그 미생물이 결핍 상태 아니면 토양이 나빠진 이렇게 노출된 상태죠. 이런 데서 이제 접종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걸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요. 뭐냐면 이제 여기에 미생물과 동생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보통적으로 토양 한 스푼에 미생물 얼마나 아니면 이제 동생물이 얼마 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토양 나쁘다 하듯이 그래서 습성같이 형성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멀칭해가지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원원종 미생물 넣어서 빨리 회복 이제 자연의 숲같이 토양을 만드는 과정에 이제 접종 원원종 미생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사용 방법 제가 앞서 이제 접종편에서 이제 3번의 강의로 해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농지 근처의 자연습 여기는 이제 뭐 자연의 원원종 미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생물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부엽도 하면 이제 여기에 원원종 미생물과 동생물도 같이 채취되겠죠. 그래서 이걸 확보한 다음에 이거는 뭐 바로 그 뭐 서울과 제주도 틀릴 것이고 제주도 해안가와 제가 살고 있는 300고지와 다르니까요. 그래서 지역에 바로 옆에 있는 숲 같은 좋죠. 여기에서 이제 채취 확보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이제 고갈된 농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멀칭 이제 서식 환경이죠. 그 다음에 영양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갈색 유기물 멀칭이냐 녹갈색 유기물 멀칭이냐 녹색 유기물 멀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미생물 종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또 영양 그 형성도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식 환경을 만든 다음에 지금 확보된 이제 부엽토, 거기에 원원적 미생물과 동생물이 있겠죠. 이거를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종이라 한다. 제가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접종, 원원적 미생물 사용 방법인데요. 뭐 제가 해보니까 이제 토양을 빨리 살릴 때 굉장히 토양이 나빠진 토양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회복시킬 때 단기간 할 때 이 방법을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접종하는 활용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우리가 부엽토 할 때 원원종만 있은 게 아니라 동생물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농지를 살려가지고 아니면 멀칭도 하고 아니면 이제 여러 퇴비를 쓸 때 미생물만 들어있거든요. 동생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생물 넣더라도 나중에 동생물 생성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멀칭 안 되면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미생물 30년 써도 토양이 안 살아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물 쓰라 하는데 미생물 환경, 서식 환경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동생물도 없지만 도생물 서식 환경도 없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접종할 때 원원적 미생물과 동생물을 같이 넣으면서 서식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토양에 투입함으로써 빠르게 토양 자생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방법이 저의 방법입니다. 원원적 미생물을 쓰는 방법인데, 뭐 아까도 했습니다. 필요하면 쓰시고요. 이제 뭐 버리시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미생물 얘기 좀 하고, 또 이제 10월달 농사, 그 다음에 토양용 농업, 토양용 비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오늘 지금 아침 이제 뭐 조금 앞에 보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